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라오스입니다. 자, 2025년 1월 12일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HSK 5급 시험 어땠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시험장에서 듣기 영역 딱 끝나고 이제 헤드셋 벗고 독해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뒤에 앉아 계신 수험생분께서 한숨을 정말 계속 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지. 이번 듣기 영역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아직 HSK 5급 시험을 보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표현들이 어떤 구조로 출제가 됐는지 조금 살펴보시면서 가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팅리 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듣기 1영역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듣기 2영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상 정도였었고 듣기 1영역의 난이도는 사실 상당히 상이었다. 특히 초반에 1번부터 7번 문항까지는 유추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보기에서 본 키워드가 지문에서 그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8번 문항부터는 이제 키워드 일치형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됐었고 완벽한 일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분 일치를 통해서 특히 정답에 관련이 있는 주된 요소 단어들이 일치하면서 전체 문항에서 절반 이상씩은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K 5급은 보기를 미리 볼 줄 아는 어휘와 독해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미리 빠르게 보기의 내용 구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들었을 때 훨씬 잘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선은 유추형 문제들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들. 답은 찬지아 첸슈후이였습니다. 자, 치엔 무슨 뜻입니까? 사인하다, 서명하다 라는 뜻이죠. 책에 서명을 해주는 모임이기 때문에 작가 사인회 같은 것을 우리가 첸슈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여자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나왔다. 그래서 치엔슈 호의를 하는데 갈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말에 남성분이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니보취 또 그시야. 자, 그시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서 감정의 강조를 나타내는 거야. 너무너무나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문하고 있죠. 너가 가지 않으면 너무 아쉽잖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맞아요. 치엔슈 호의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말뜻으로 알 수 있는 답은 찬지아 첸슈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키워드가 일치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앞뒤 맥락이랑 니부취 또 그시야 라는 남자의 말에서 힌트를 찾았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답은 马上就要退休了. 자, 이때 退休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은퇴하다라는 뜻이죠. 자, 马上就要了는 하나의 시제를 나타낸 틀이에요. 임박태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马上就要 동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해당 내용은 지문에서 어떻게 언급이 됐었어요? 자, 여성분이 我在单位里. 자, 이때 单位는요, 여러분 단위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회사, 기업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보다는 아주 오랜 이전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단위를 모여서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단위가 보통 공기업을 가리켰었는데요. 현재는 비단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리단체, 회사를 모두 다 단웨이, 공스랑 같은 뜻인 거죠. 공스하고 단웨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내가 단웨이에서 공수를 일을 했어요. 따반베이즈. 자, 반베이즈가 반평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을 놓고 봤을 때 꽤 긴 시간을 반베이즈라고 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진짜 긴 반평생 동안이란 뉘앙스를 주는 거죠. 이 긴 시절 동안. 다반베이즈를 일을 했는데 이허 앞으로는 就要了 역시나 임박태가 쓰였어요. 곧 무엇 할 것이다. 好好休息了. 내가 앞으로는 잘 쉬려고 해. 여성분이 马上就要退休了라는 거죠. 근데 듣기 지문에서는 우리가 사실 지금 해당 키워드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 투 이슈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들어서 찾아야 되는 문제였었고 이때 핵심 키워드는 工作了大半辈子 그리고 앞으로 以后好好休息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핵심 단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글의 맥락을 잡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상당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듣기 영역뿐만 아니라 독해 영역도. 그래서 이런 이허 시간사라든가 접속사와 같은 것들을 시험 전에 헷갈린다면 한 번 더 외워보시고 짚어보고 가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는 팅리 부분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키워드들은 무엇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시 무슨 뜻입니까? 제야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 전날 밤을 이야기하고요. 추이 완상 그러면 초하루 저녁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위엔단 새해고요. 니에모 연말입니다. 이제 2025년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설, 연휴, 신년과 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근데 역시나 나왔고요. 여러분들 해당 표현들은 HSK 5급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모르시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직접적으로 들리는 키워드 분야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키워드만 그대로 들리기보다는 보통 한 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키워드 중에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시가 남자가 언급한 시간대였고 추이 완샹은 여성분이 언급한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남성분이 교자를 먹었다고 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에 따라 주시가 답이 됐어요. 들리는 키워드가 두 개였지만 이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정답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키워드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중심 키워드가 일치하는 거죠. 보기는 手上有伤口. 자, 伤口 제가 쓰기 이 영역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로 찝어드린 단어였어요. 가장 최근에 상처라는 뜻입니다. 손에 상처가 있다예요. 그렇죠? 근데 듣기 원문에서는 뭐라고 언급이 됐어요? 手被划伤了. 자, 이때 被划伤이 被라는 전치사의 동사가 바로 덩어리를 이루어서 피동문을 지금 구성을 한 거죠. 그렇다면 화상 되어졌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죠. 손이 긁혀서 다쳤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기랑 지문을 놓고 봤을 때 일치하는 중심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손에 상처라는 해당 요소가 사실 일치하는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이랑 일치하는 일부 키워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관징요매 라는 보기가 답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남성분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윈난이라는 지역에 환징요매 요거 호응 구조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런 문제가 이제 독해 1영역에서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HSK 5급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호응 구조 갖고 가셔야 되죠.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윈난 지역에 地方特色小吃이 있다라는 거죠. 지방 특색 먹거리라는 거죠. 이때 小吃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명사, 복합명사 여러분들 지방의 특색 있는 먹거리 地方特色小吃기억해 주시고요. 윈난 여행을 가는 두 가지 특징으로 언급이 됐는데 보기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들어있는 내용이 환징요매였었고 그대로 들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점수를 갖고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 도서관이 보통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장소명사로 도서실이 나왔어요. 독서실인 거죠, 여러분들.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지문에서 그대로 언급이 됐고요. 지문에서는 어떻게 문장이 구조가 됐느냐. 양타이라는 역시나 베란다 발코니가 벌써 3회차 연속해서 장소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듣기 영역에서. 앞으로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듣기 영역에서 출제가 안 된다면 독해 영역에서 아마 장소명사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란다 발코니 양타이입니다. 양타이에 쌓여있는 이 잡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니 여성분이 先别扔 우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의지의 맥락의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나는 무엇 할 거예요? 잡지를 捐给. 자, 이때 捐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못 알아들어도 사실은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捐 기부하다라는 동사 뜻이에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지만 자, 게 줄 거야. 여기서 게는 전치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인데 결과 보어로 쓰여서 이 捐한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죠. 小区里的 단지 내의 동네의 도서실, 독서실에다가 捐 기부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서실 완벽히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장소 명사로 菜市场 이번에 나왔습니다. 시장이죠. 근데 보통 이제 야채 등을 파는 시장을 菜市场이라고 하는데 뭐 야채뿐만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그런 공산품도 팔게 되는 그런 종합적인 우리가 익숙한 시장의 모습을 보통 菜市场이라고 많이 해요.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여성분이 니爷爷 너의 할아버지는 去市场去菜市场 菜市场에 가셔서 너에게 사주러 가셨어. 니喜欢的点心 네가 즐겨 먹는 네가 좋아하는 그 간식거리 군것질 사러 가셨지 라고 이야기하셨고 할아버지가 간 장소 菜市场이었어요. 그 다음 그대로 들렸던 문제 뚜이 어떤 것에 대해서 꾸어미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다가 꾸어미인이죠. 여기서 원문에서는 뚜이 하이시엔 꾸어미인 해산물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보기에서는 뚜이食物 꾸어민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중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문에 相继 去世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去世, 이 세상을 떠나고 서거한 것을 去世이라고 하죠. 相继는 연달아 이어서 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相 서로 상자에 찌 이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어로서 연달아 이어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서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相继 去世를 알아들으셨다면 보기에서 그대로 해당 내용을 거의 그냥 풀어 설명한 격의 보기가 나왔어요. 父亲母亲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去世了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相继를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去世 서거하셨다라는 내용으로도 보기의 내용의 답을 어느 정도 짐작하셔서 고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우리 독해 영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위에도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었어요. 지문 자체 수준은 중상 이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지문은 어렵지만 질문 구조, 즉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의 힌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난이도를 우리 중으로 잡아봤어요. 우선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의에서도 독해 1영역은 6개의 호응구조, 6개의 앞뒤 해석 또는 접속사 힌트로 찾을 수 있는 문제, 3개의 문장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호응 문제는 사실 앞뒤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호응 구조를 이루는 표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충분히 외웠고 그 다음에 HSK 5급을 공부하실 때 독해를 할 때 그냥 설렁설렁 대략적으로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고 문제만 많이 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독직해를 하시면서 앞뒤 의미 맥락을 좀 잡아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부터 점점 더 눈에 띄는 점은 독해 1영역의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쓰기 1영역을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풀어내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쓰기 1영역이 점차적으로 부사어라든가 어휘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한 문제들 출제가 늘고 있어요. 특수문형에 대한 문제 출제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런 내용이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 1영역에서 충분히 다 훈련되고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전통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빈칸은传统이었습니다. 그래서 传统 공이 하나의 호응 구조의 명사, 복합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발견하다,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다라는 게 意外发现이죠. 意外发现. 그다음에 随着 무엇에 提高. 자,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라는 뜻의 随着什么什么的提高 호응 구조였었고요. 完整的 온전한, 결점 없는, 흠 없는 어떤 체계 갖춰진 것을 표현할 때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完整的交通体系라고 하면 온전한 교통체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여기가 제가 명시가 안 됐는데 巨大的도 답이었어요.
제가 요번에 쓰기 할 때 여러분들 受到巨大的压力라는 표현을 일부러 은근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HSK 5급 합격반의 쓰기 2영역 모범 예시 문장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受到巨大的 요번에 엄청난 거대한 큰 양의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최근 시험에서 점점 巨大的의 형태를 참 많이 쓰고 있으니까 巨大 여러분들도 쓰기 이 영역에서 추가적인 어떤 점수 요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HSK 5급 합격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최근에 오픈한 HSK 5급 시험전 막판 스퍼트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해당 강좌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석 접속사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상태 보어죠. the 사람자 두 개 붙은 the 앞으로 동사 뒤로 상태 해당 동사의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出了一身汗 온몸에 땀이 났다라는 거죠. 그럼 온몸에 땀이 났다라는 건 긴장을 했다라는 거고 긴장했음을 나타내는 동사 깜짝 놀라다 下가 답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자, 维生素的营养价值 무슨 뜻이에요? 维生素 비타민이죠. 비타민의 영양 가치는 왜입니다 라는 거죠. 무엇이다 라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小麦的우 하고 여기 양사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찌에라는 양사도 같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뚜이 무더기를 나타내는 양사도 출제가 됐죠. 자, 해당 양사들 모두 본강의랑 막판 스퍼트 강의에서 쓰기 이 영역에 필수 키워드 정리해드리면서 이번에 양사로 제가 찌에랑 무더기를 나타내는 뚜이하고 피하고 쥔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속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비타민의 영양 가치는 자, 앞에 수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가치 외 대상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배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앞에 맥락으로 유출할 수가 있고요. 자, 주부 필수 키워드 부사죠.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봐야 풀 수 있었겠죠. 사실 이 문제는요. 문장 구조만 봐도 풀 수가 있었어요. 주부 빈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기장이 시엔 먼저 하고 그리고 후에 이어서 무엇 했는데 이로써 점차적으로 그 작품을 완성해 갔다라는 내용으로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갈 부사가 주부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주어랑 동사 우선적으로 잡고 접속사 위주로 우선 문장을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먼저 하고 후에 하고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의미 흐름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방하다 동사고요. 团샨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형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주어가 玉米的种类 위미,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의 종류가 또양, 다양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에는 바이위미, 즈위미 그리고 하나 황위미가 있었어요. 색깔이 특징이라는 것에서 색깔도 풍부하구나. 물론 색깔이 다양해 라고 뒤에서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었지만 위미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게 쉼표 앞뒤 내용으로 바로 구분이 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 颜色也很丰富가 됐습니다. 자, 위에도 부분 독해 2, 3영역 보도록 할 건데요. 독해 2, 3영역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였었고요. 독해 2영역은 지문에서 답이 언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바로 답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었고 지문의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이 결합이 된 형태의 보기들이 답이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리, 저희가 먹는 과일 배를 가리키죠. 요리위, 참 이런 거 참 중요한 동사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위 형태의 동사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요리 어디에 유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를 나타냈고요. 환지에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고 없애는 거죠. 嗓子疼 목이 嗓子痒 목이 가렵거나 마르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외 증상들도 있었어요. 症状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고 자, 해당 내용이 사실은 보기에 善于嗓子痒 이 배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목이 가려운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일부 키워드가 일치하는 문제였었고 사실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좀 어려웠어요. 자, 독해 3영역 보시면 서사문 2문제, 논설문 1문제, 설명문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우선 논설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교훈형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先别急着 자, 급하게 뒤에 동사하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评价别人呢 요거 문장 끝에 너는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자, 급하게 타인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었고 해당 내용이 이제 교훈형 ABCD 보기가 출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急着下结论 자, 결론을 내다 下结论이죠. 그래서 급하게 결론을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깜빙 드라이 아이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문이 출제가 되었었고 여러분들 자 지문에서 그대로 다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보기를 미리 봐두시면 대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시 녹을 때 시쇼 흡수하다 르 열기를 그쵸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열을 흡수한다라는 게 보기 중에 하나의 답이었었고요. 자, 깜빙의 용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였어요. 制造机械设备 자, 기계 설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制造机械, 制造设备 이런 형태로 하나씩만도 쓰여요. 자, 그다음 독해 3영역은 밑줄 친 부분에 뜻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라든가 쌍따옴표로 언급된 부분의 내용들은 그 뒷부분에 설명이 추가되어 있죠. 자, 无所事事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일도 임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什么事都不做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만들기 아저씨가 계신 것처럼 중국 어린이들의 추억 속에 지금은 성인이 된 예전 어린이들의 추억 속에 이야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던 이유는 보기가 이렇게 2개가 있고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보기들도 있었는데요. 不讲大道理 꼰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창한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있었고 요게 이제 지문의 내용이었었고 보기에서는 讲大道理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문의 내용과 완벽히 위배되는 부분이었고 声音亲切 목소리가 친근하고 다정하다가 답이었었고요. 直到深夜 늦은 저녁 시간까지 뭐 한대요? 동사 연주 연구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친근하게 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늦은 밤까지 연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표현 없으시도록 하시고 이제 마지막 쓰기 영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쓰기 1영역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상 정도였었고요. 쓰기 2영역도 지금 보시면 99번은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중작하기 상당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도 보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제시어들이 2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강의에서 다뤘던 모범 예시문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쓰기 1영역. 점점 서술형의 문제 출제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요. 특수문형은 필수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출제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자, 서술형 6문제를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거지만 기본 수러문에다가 부사어라든가 어휘적인 특징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문장의 특징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독해 1영역의 문장 구조라든가 어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걸 느껴지고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 1영역을 직독직해를 조금 더 꼼꼼히 하시고 유의어를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결국 이 시간이 쓰기 1영역을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겠죠. 91번 지, A, 요, B. 자, 2가지 성격 특징, 형용사 수로적인 요소를 나열할 때 우리 무엇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무엇한다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GA요로 수로를 나열을 하고 앞에 주어부가 와야겠죠. 명사. 그다음 92번 보도록 할게요. 바가 딱 보이고 여기 보시면 쭈로 명사를 꾸며진 특정 명사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자, 바자 첫 지문은 특정 대상의
대하여 동사 처치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문장 어떻게 나열하기로 했어요? 받자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동사수로를 중심으로 놓고 특정 대상이 있다면 너무 땡큐한 거예요. 명확하게 제시어로 제공이 된 거거든요. 바 뒤에 같이 호응하는 명사로 오게 되고 동사적인 특징에 따라서 또 다른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류게 남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남겨줬는지 전달받은 대상이 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93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伙伴은 가까운 지인, 친구, 동료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伙伴. 자, 그렇다면 伙伴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사람인자 붙은 번이 있으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복수 형태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심으로 먼저 동사를 찾기로 했죠. 랑 사역동사죠. 누구에게 무엇하게 하다. 첫 번째 동사가 돼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무엇하게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행위 동작이 뒤에 와야 되죠. 그럼 1번 동사 먼저 나열하고 2번 동사 나열하고 총말, 리량, 에너지로 가득하다. 호응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도 나열이 됐어요. 자, 그럼 저희가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메인 주된 요소들 다 나열했는데 단어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명사가 남아 있다면 이럴 때는 보통 뭐다? 주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명사 요소가 이제 주어로 오게 되겠죠. 자, 친구들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94번 보도록 할게요. 츠는 대명사로 여러분들 이것, 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展开辩论 토론을 펼치다라는 호응 구조죠. 역시나 독해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하게 되는 특히 독해 1영역 할 때의 호응 구조예요. 그다음에 찌리에는 저희 강의에서도 유의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했었고 독해 영역 문제풀이 할 때도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들. 토론 등이 치열하다 할 때는 찌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95번 쩡이 힌트였었죠. 동사하는 중이다를 나타내는 요건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찾았어야 됐었고 여러분들. 동사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흰백자 더 있으니까 명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행자가 하고 있는 동작, 그 다음에 그 동작과 호응하는 명사 목적어, 나머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흰백자 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96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바로 是因为라는 구조를 알아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자, 앞에 결과하게 된 것은 是因为 삐리리 이하 내용 때문이다, 까닭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즉, 결과에 따른 그 이유를 뒤에서 강조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때 뿌지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임으로써 결코 무엇 때문, 이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말의 뉘앙스에서도 결코 무엇 때문만은 아니야 라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절대적으로 아님을 강조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종 不仅是因为 해당 내용이었고 더 주된 이유는 이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更多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뒤에서 주된 이유를 강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取得成就 어떤 성과를 얻다죠. 자, 해당 내용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라는 주체자가 문장에서 먼저 메인 주어가 되어야겠죠. 그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것은 不仅是因为 이걸 전체 수로 덩어리라고 보셔도 좋아요. 결코 어떠한 까닭은 아니다. 运气好,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是什么什么 범위 중에 之一 하나다 라는 거죠. A 是 B라는 범위 중에 하나이다. B 之一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是之一가 하나의 호응 구조인 거고요. 是 앞에는 특정한 명사 대상이 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是 뒤로는 어떠한 범위의 내용이 소개가 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곤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곤충. 자,靠무슨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으로 익숙하시죠. 근데靠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와 있을 땐 여러분들 자, 해당 카오 뒤에 내용에 의지해서 다음 동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구조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때 카오는 전치사로서 활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오가 있고 또 다른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힌트가
딱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사실 라예요. 앞에 방식 방법을 통해서 다음 동작하다라고 연동문을 구조할 때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카오가 출제가 됐어요. 자, 쓰기 이 영역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잉숑, 용간, 구, 社会, 加入라는 키워드가 나왔었고요. 접속사로 만일, 가령 등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쓰기 이 영역에 노인분께서 야외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태극권, 장기를 두는 것, 스키 타는 것, 그 다음에 낚시하는 것, 축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나 취미가 나오게 될 때, 특히나 스포츠가 출연을 하게 될 때 해당 스포츠라든가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든가 장단점을 모른다면 설명문으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크게 건강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중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99번은 좀 어려웠지만 100번은 아주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었다. 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로 HSK 5급 졸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都辛苦了!